김기현 대표 행보가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대선 당시 그 인터뷰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는 1급 살인죄, 또 쿠데타 뭐 이렇게 굉장히 수위를 높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효과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본인 목소리가 왜 자꾸 안 들리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저런 단어 쓰면 헤드라인이 나긴 나거든요. 좋은 헤드라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화법에 대해서도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게 너무 험한 말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 들리니까 별로 이슈화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제가 뭐 양두구육 얼마나 은유적인 표현입니까? 그런 거 했을 때는 막말한다고 징계까지 했던 당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앞에서 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흉악한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보세요, 무슨 뭐 살인 같은 얘기까지 나오고.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아니 양두구육은 당원권 정지 1년 해야 될 그런 언어이고, 네. 뭐 참 저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괜찮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 들리기 때문에 자기의 그냥 자기의 그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 중에서 특히 보수 지지층에게 환호를 받으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를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잘 안 들릴 겁니다 지금. 예. 그럼 엊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제안을 했는데 총선 앞두고 그러면 이 행보는 그냥 보수 통합, 결집을 위한 행보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통합과 결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지형을 설정할 때 적어도 선거는 단순 다수제니까 51% 이상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운데 쪽으로 누굴 더 더할까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또 당대표가 하는 말들이 전부 다 태극기 부대의 수준인데 그러면 태극기 부대에서 더 왼쪽을 더해야 선거를 이기는 거지. 아니면 태극기 부대의 우상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야지 뭐가 더해지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통합이고 보수의 확장의 행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지형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냐.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지층 아주 믿고 있는 그 지지층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라도 또 소위 말하는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요 필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더 가가지고 뭔가 긁어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전략이고요. 아무리 오른쪽을 잘 모아놨어도요. 선거 때 가가지고 51% 지점까지 지형성을 옮기지 못하면은 선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것 같기도 영남 선거만 해서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영남에서는 아주 오른쪽에 있어도 그게 51%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당선되셨던 선거들이라는 게 보면은 네. 영남에서 하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뭐 시장 선거, 울산시장 선거 이런 거 하셨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의원들 사이 반장 선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결국 당 대표 선거는 다 아시지만은 권력이 밀어준 상황에서 치렀던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선거기 때문에 이게 51% 지점 잡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오판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표본 집단이 지금 다를 수 있다. 바라보는 지금 아니, 집단이 수도권 다른 게 선거를 한 뭐냐? 번이나 치러봤으면 저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동네 가가지고요. 바로 저러면 욕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건데 지금 여고 야고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수도권 위기론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지도부가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영남권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대구 네. 행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대표에게 그리고 여당에게 지금 이 영남권, 대구, TK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 보는데요. 거기서 언뜻 보면은 이미 구청장 한번 지내가지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김태우 후보가 예를 들어 유선 전화번호가 많이 섞인 조사, 네. 40%까지 많이 섞인 조사에서 상대 후보로 예측되는 분과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나온다는 조사 이런 것에 고무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선거라는 건요 시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없음과 중도가 결정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럼 지금 없음과 중도, 보통 아까 그런 조사에서 30대 30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40이 없음과 모름이 있다는 건데 2층이 어디로 갈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갤럽에서 나왔던 조사 이런 걸 보면요. 중도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분들의 거의 70%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거 막판에 그분들이 투표 포기할 정도로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면은 투표장에 가면은 여당에 상당히 불리한 표심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정치는 다 아는 건데 왜 이거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금 제가 대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대구의 대학교 두 곳을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 들어 여론조사 기사에 보면은 항상 붙는 두 개의 문구가 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모든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계층과 지역을 나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만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지율표에서도 다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논란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교과서로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 홍범도 장군의 뭐 대한독립활동, 봉오동 전투 다 배웠죠. 자, 그 같은 교과서로 배웠는데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만 예를 들어 흉상 이전에 이런 데 찬성률이 높게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다소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거든요. 저는 물론 지금까지 보수의 중심으로서 대구 경북 지역이 가졌던 자신감도 있지, 자부심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안에서까지 그런 정치색만으로 판단이 나타나서 안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 비판했고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중에 보면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제가 반장선거라 표현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원내대표는 반의 반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원내대표를 계속 배출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보수당이 계속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영남 아닌 의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 의원들 사이에서 반장 선거에서 원내대표를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대표 선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시는 TK 출신 정치인들이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정치로 고립화되면은 대구 경북의 정치는 갈수록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선출되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을 7개월가량 앞두고 여당이 1박 2일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직접 참석했는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건강한 논쟁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인재가 없다며 당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110명과 정부 부처 장차관까지 한자리에 모인 1박 2일 연찬회. 연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참석해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갈등을 부른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수도권은 항상 어려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도권 선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인 것은 매우 건강한 우리의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따가운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앞서 인천 사선의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위기론에 당 지도부 책임이 크다며 당에 암덩어리 2-3개가 있다고 하자 이철규 사무총장이 당 비하 발언이 수위를 넘는다며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승선 못한다고 해 파장이 있었습니다. 지도부가 갈등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용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온도차는 오늘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오늘도 당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원래 수도권이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같이 힘든 지역이긴 하지만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 수도권 위기를 매년 치니까 매 선거에서 치니까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가 아니라 수도권 인물 부족이란 지적 속에 윤심 논란으로 당대표에 불출마했던 나경원 전 의원의 최근 공개 행보에도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등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언론이 만든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